시간에는 한 주 쉬었지만 그 전 시간에 할 때는 그러니까 피톤 치드 얘기했었죠? 피톤 치드. 피톤 치드 많이 나오는 나무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연도 뭐 짐승 같은 거, 썩은 시체 냄새 같은 거 다 없애주는 거. 좋은 그래서 피톤 치드가 나오기 때문에 산림욕하면 좋다고 합니다. 산림욕 산에 가서 나무 있는 데서 언제가 하루 중에 좋다고 그랬죠? 몇 시간이 제일 많이? 12시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12시간. 아침에가 제일 적고 저녁 때가 좀 더 자고 제일 많이는 1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또 나무하고 있을 때 그런 피톤 치드를 한번 해봤어요. 토요일날 한남대 총장에 저하고 얘기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바수공원에 소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다방이나 사무실보다는 피톤 치드 많이 나오는 데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열심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무 밑에, 소나무 밑에라든지 이런 메타셀카이라고 하는 나무 또 유명한 나무 있죠? 메타셀카이라고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고무 얘기를 하네요. 고무가 뭔지 알죠? 네.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죠? 네. 귀를 만지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무줄. 고무줄 있죠? 고무줄 마스크 쓸 때 있고 우리 몸에도 속옷 같은 거 고무줄 없으면 흐르는 나가서 힘들죠? 네. 고무줄이 꼭 있어야 되고 고무가 참 편리하다고. 여러분 차 타고 갔죠? 타이어도 고무로 아니죠? 타이어 고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로 글 쓸 때 지울 때 뭘로 지웠어요? 지우개요. 지우개가 고무로 됐죠? 네. 고무로. 그 고무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단백질이라든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이게 다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고분자 물질은 구슬 같은 것이 쫙 길게 껴있는 거. 긴 사슬로 된 물질. 높을 꽃자 써, 높을 꽃자. 고분자. 일본서 그렇게 써가지고 고분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분자 중에서 반목이 되면서 길게 있는 거. 그게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고분자라고 하는 그런 물질, 우리가 지금 화학을 한다. 화학은 뭐냐면 그 물질의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분자 때문에 어떤 성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화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화학 공부해가지고서 수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재밌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분자가 그러면은 구슬이 쫙 길게 끼어있는 것처럼 반복되는 게 알갱이가 쫙 길게 쫙 연결된 것이 고분자구나. 그래서 분자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분자 중에서 우리가 5가지 분야가 있어요. 첫째 분야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고분자 분야예요. 고분자 분야. 그러니까 고무 분야. 고분자 중에서 한 개의 분야는 고무라는 것이 고분자 물질이다. 두 번째 물질은 섬유죠, 섬유. 실. 이것도 고분자예요, 고분자. 그것도 섬유. 그러니까 고무로 쓰이는 거, 섬유로 쓰이는 것이 다 고분자 물질이다. 또 한 가지 있는데, 요새 뭐 가끔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플라스틱.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요새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가지고 바다에 생선 먹으면은 그 생선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외면은 하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많느냐? 새우라든지 조개류가 많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랬는데 그런 플라스틱이 또 세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닐이라고 하면 비닐. 네? 비닐 그것이 플라스틱. 페트병 많이 쓰지? 페트병? 네. 그게 다 플라스틱. 그래서 요새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구직포라든지 구직포, 우리 마스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부직포라고 하는 거. 그 물티슈라는 거 있었죠? 그것도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플라스틱.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음식물 같은 거 집에 배달 많이 오죠? 거기 보면 플라스틱이 무진장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세 번째 고분자 물질이에요. 네 번째 고분자 물질은 뭐가 있냐면은 페인트 알죠? 네. 뺑기라고 하면 뺑기, 페인트. 네. 그 페인트, 니스라고 니스? 네. 그 바니스라고도 하고 니스 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고분자 물질이에요. 고분자 물질. 네 번째 물질이고 다섯 번째 물질은 그 접착제, 본드라는 거 있죠? 네. 본드. 그게 고분자 물질이에요. 옛날에는 도배하려고 그러면은 불 끓여서. 풀 끓여서 했죠. 네. 지금은 도배지에다 플라스틱이나 뭐 접착제가 본드가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안 쓰고 이제 옛날 풀 써서 하는 걸 안 하고 지금은 다 이제 접착제를 많이 쓰는. 그게 다 고분자 물질이다. 고분자 물질은 그 굿을 쫙 끼우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그 단위가 길게 있는 긴 사슬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다. 그 중에서 고무를 고무는 그 이제 두 가지 고무가 있어. 그 중에서 고무도 이제 고분자 물질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천연 고무하고 합성 고무가 있어요. 천연 고무는 식물에서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 고무나무 심어놓고서 저기 하는 거 있죠? 분재하는 거 맞죠? 네. 고무나무 집에서 많이들 집에다 이렇게 화분으로 해서 그냥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고무나무. 근데 그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이제 뽑아내요. 근데 고무나무가 그 이제 본래 고무나무는 어디가 원산지냐 그러면은 브라질이 원산지예요. 브라질. 그래서 고무나무를 학명으로 고무나무의 이름이 헤비아 브라질리안시스, 브라질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 그 미국 중에서 중남미지, 남미, 중미, 브라질은 남미지요. 멕시코 이런 데는 중미, 아이티 이런 데.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그 1400년도에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왜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이제 지구는 판판한 게 아니라 둥글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지중해 유럽에서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인도에 가고 싶어요. 인도에 가면은 금도 많이 나오고 또 향료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인도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인도로 가려면은 유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서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이제 길이 쭉 나 있어요. 비단 길이라고 해가지고 인도, 중국까지 쫙 연결되어 있죠. 그런 인도를 가려면은 그런 이제 그 지중해에서 그런 터키를 거쳐가지고 이제 바벨론, 이란, 이라크를 거쳐가지고 쭉 인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6년대. 해외로 가면은 이제 인도를 가려면 이제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인도양으로 해서 인도를 가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 가고 가려면은 육로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지금 얘기하는 모슬렘이라고 하는 모슬렘이지 모슬렘. 그러니까 유럽은 전부 다 이제 캐톨릭 국가가 있어서 중세 때니까. 근데 그 모슬렘들이 반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놓고서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만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맨 밑에 희망봉이라고 있는데 거기 거쳐서 쭉 가면 또 인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그걸 또 마감한지 자기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콜럼버스가 원래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이 아닌데 그 이태리 사람인데 그 스페인 그 여왕한테 이태리에서 자기가 인도에 가는 길을 자기가 탐험을 하겠다고 지원해줘서 인도가 가게 되면은 그 길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으니까 나한테 특혜를 좀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페인 여왕의 허락을 받고 돈을 받기로 하고서 친구가 등물하니까 서쪽으로 쫙 배를 타고 가면은 거기에 다 인도가 된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갔어요. 갔더니 정말 육지가 나오는 거야. 바다로 쫙 갔는데 바다가 판판하면 가다가 쭉 빠져서 죽을 텐데 아니야. 그냥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야. 가가지고 딱 섬이 나왔어. 근데 그게 인도에 가기 위한 인도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섬이다. 그래가지고 서인도라고 서인도. 그러니까 서인도가 어디에 있냐면 인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 중미에 있는 거야. 중미.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게 인도인 줄 알았는데 그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태리 사람이 아메리코 베스피치라는 사람이 이거는 인도가 아니고 새로운 대륙이다. 여기는 원주민들도 살고 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북쪽은 북아메리카, 남쪽은 남아메리카, 가운데는 중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 있고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나라가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거예요. 멕시코라든지 그 아이티라는 나라 얘기 들어봤죠? 아이티. 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로 이제 거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대륙에 가서 이제 배 타고 가가지고 탐험도 하고 또 거기서 뭐 금 같은 것도 뭐 캐오고 그러려고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그 IT 쪽 사람들이 공을 차는 거예요. 공을 발로 차는데 붕붕 뜨고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이게 고무 덩어리야. 지금같이 공에 바람을 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뭉쳐놓은 고무 덩어리인데 통통 잘 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장난감으로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옷에다가 천에다가 그거를 바르면은 방수가 되는 거야. 그런 걸 알고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게 고무나무에서 그걸 채취하는 거야. 고무나무에다가 여기 도서관이요. 상처를 내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 하얀 물이 흘러. 고무나무 줄기에다가 상처를 내요. 하얀 물이 흘러요. 하얀 물을 받아서 그 하얀 물인데 그거를 라텍스라고 해요. 다른 것들 라텍스. 근데 뭐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라텍스에다가 초산, 집에서 먹는 식초 있죠? 네. 식초가 초산이야. 또 개미산이라는 게 또 있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땅에서 개미들하고 막 많이 놀았어요. 그렇죠? 그때 개미 잡아가지고 꽁무니 쪽에 이렇게 핥아보면은 새콤했죠? 그거 해봤어요? 안 해봤구나. 나만 해봤네.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개미, 왕개미 잡아가지고 이제 껌집게 쪽으로 이렇게 핥아보면은 새콤해. 그래서 그 개미산이라고, 개미산. 그럼 초산이나 식초로 먹는 초산이나 개미산. 개미산은 이제 우리가 포미게스라고. 초산은 아세트게스라고 해. 그 산을 그 하얀 라텍스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제 덩어리가 가라앉고 물과 덩어리가 분리가 돼. 그래서 그 덩어리를 말려서 뭉쳐놓으면은 그게 이제 고무가 되는 고무. 그걸 요즘 말하면 생고무라고. 생고무 들어봤죠? 생고무. 그 생고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무나무에서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물이 하얀색 라텍스인데 거기다가 초산이나 개미산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액체하고 고체하고 분리시켜서 액체를 따라내고 그 고무를 말리면은 이제 고무가 되고 생고무가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언제부터 벗어야 되나? 마스크 써 강의를 하니까 마스크 흘러들어가지고 유튜브 사진 찍는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그렇게 고무나무가 그 남아메리카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브라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고 좋다. 그리고 옷에 방수에 참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브라질에서 몰래 그 저기를 씨를 훔쳐가지고 영국에서 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돼가지고 그걸 고무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방수한다고 그러고 저 장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여름에는 끈적끈적해져 녹아서 못 써. 겨울에는 딱딱해져가지고 이게 깨져버려. 얼어버려서 깨져버려. 딱딱해져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봄 가을만 온도가 높지 않을 때만 그 방수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끈적거리지 않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생고무를 이제 수입을 해요. 한국에서 타이어 만드는 데서 생고무를 수입을 해와요. 타이어는 합성고무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다 생고무 좀 섞어야 탄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수입해올 때 생고무가 끈적끈적거리니까 거기다가 활석이라는 곱돌이라는 거 있죠. 곱돌 들어갔죠? 곱돌. 땅에다 막 쓰면 하얗게 글 써지는 거 있지. 곱돌. 그 활석이라. 활석 가루를 묻히면은 끈적끈적한 것이 이제 그 가루에 의해서 덜 끈적거리는. 우리 밀가루에다가 우리 반죽을 한 거가 이제 끈적거리니까 거기다가 그냥 밀가루 묻혀놓고서 이제 그걸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무나무에서 한 생고무를 활석 가루로 묻혀가지고 되게 운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끈적거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돌가루로 이렇게 이제 발라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끈적거리지 않게 할까 하는 것이 초관심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겨울에 깨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그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굿이어. 좋은 해란지 좋은 굿이어. 사람 이름이에요. 찰스 굿이어. 이 사람이 고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무가 끈적거리지 않게 할까? 겨울에도 딱딱해서 깨지지 않게 할까? 이것이 이제 과제인데 이 사람이 그 고무를 자꾸 해요. 그런데 곱돌가루로 활석가루로 그걸 이제 묻혀서 하면은 덜 끈적거리는데 그게 뭐 겨울에는 또 딱딱한 것이 그대로요. 그래서 활석가루가 또 값도 비싸고 그래 이제 그 가루를 만들면 그래서 많지도 않고. 그런데 미국에서 바로 미국의 우리가 카나다에는 그 유황이 참 많이 나와. 유황. 노란색 황이 유황. 유황 보셨어요? 그 농약으로도 쓰고 그러는 유황이라고 유황. 옛날에 인삼 황증을 받았던 거. 그렇죠. 그런데 유황. 노란색. 그전에 보니까 뭐 유황 과수원에다도 소독할 때 유황으로 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황오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오리에다 유황을 먹여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몸에 참 좋다고. 유황. 그래서 상처. 그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카나다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유황온천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유황온천? 냄새가 유황 냄새가 나는 온천. 그것도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유황온천이라고 온천이라고 그러죠? 그 유황온천도 좀 유황이라. 카나다에 가면 유황온천도 많고 유황이 영어로 설퍼라고 설퍼인데 그
캐나다에 가면 설프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 설프 유황산. 산 전체가 유황으로 돼 있어. 그 유황. 그 유황이 흔해 캐나다에. 그래서 이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고무에다가 유황을 섞어보면 좋겠다. 값도 싸고 가루를 만들기도 쉽고 유황가루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 황산이라는 말 들어봤죠? 황산? 네. 황산도 유황이 원료예요. 황산 유황이 원료예요. 유황을 태워가지고 그걸 물에다 녹이면 이제 황산이 되는데 그 유황, 그래서 그 유황 가루로 노란색 가루예요. 유황 가루로 그걸 이제 고무에다가 묻히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묻혀. 근데 묻히기만 하지 말고 반죽을 해가지고 얇게 해서 햇빛에다가 말려보자. 햇빛에다가. 그래서 햇빛 쪼이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놔요. 그러면 훨씬 나아져. 건질거리는 덜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실험을 계속 하다가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유황을 섞어 반죽을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가져가다가 난로에다가 떨어뜨렸어. 우연히 실수로 이제 가지고 들고 가다가. 근데 그냥 무심하고 이제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고 가서 이제 떨어진 거는 털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 놓고서 이제 햇빛에다 많이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난로에 스토브라고 그러죠? 난로에 떨어진 걸 주워봤더니 그게 본래 그 유황가루 붙인 거하고 달리 굉장히 끈적거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잡아들이면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잡아들여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고무가 다른 건 그렇게 못해. 고무만 잡아들여서 놨을 때 제자리로 가는 게 있는데 그 길이가 8배. 8배가 늘어났다가 놔도 제자리로 가는 거야. 우리가 다른 거는 늘어놓으면은 밀가루 같은 반죽한 거 잡아들였다가 놓으면은 제자리로 안 가잖아. 그냥 늘어난 상태잖아. 근데 이 고무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이 고무를 유황을 넣어가지고 유황가루를 섞어가지고 150도씨에다가 열을 가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끝냈더니 지금 우리가 쓰는 고무가 된 거예요. 늘어났더니 쉽게 늘어나고 놓으면 제자리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복 같은데 이제 고무줄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스타킹 같은 거 신을 위에도 그걸 했으면 이게 안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냥 보통 끈으로 한다든가 보통 탄력이 없는 걸 하면은 허리에다가 묶어매야 되는데 묶어매면 허리에 자국이 나고 얼마나 그죠? 근데 스타킹도 마찬가지예요. 고무로 하니까 아프지 덜한 거야. 조금 아프긴 해도 그렇게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얘기한 대로 지우개로 썼는데 지우개라고 하는 게 고무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지울 수가 있다. 지우려면 박박 긁어야 되잖아. 쓴 연필 쓴 걸 갖다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문질러면 지워지잖아요. 문진다는 말이 러비라고 러비. 그래서 고무를 영어로 러버. 문지르는 거. 고무라는 이름이 영어로 하는 거 러버. 문지르는 거. 그게 이제 발견되게 되고 그런 고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굿이어가 그 고무를 유황을 넣어가지고 우연히 실수로 난로 위에 떨어뜨렸다가 그게 좋은 걸 알고서 이제 그걸 열을 150도로 가해다가 해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고무라고 얘기하냐면 가황고무. 따라해볼까요? 가황고무. 가짜는 너 첨가한다는 가짜. 유황을 첨가한 고무다. 그래서 황을 넣어가지고 열을 가했더니 그 고무가 겨울에는 얼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여름에는 끈적거리지도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고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가 탄력도 있고 늘어나도 잘하고 공기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굿이어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1839년도에 했었어요. 1839년도. 그 19세기라고 그러죠. 이 굿이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건 1800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39살쯤 된데 이 고무를 유황을 섞어가지고 불을 150도로 가열해주면은 지금 쓰는 같은 고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아주 편리한 고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그 당시는 이게 화학 구조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신기한 거예요. 불에다 넣었다가 꺼내니까 유황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유황을 섞어서 불에다 넣는 그런 걸 갖다가 벌케니제이션이라고 해요. 벌케니제이션. 가황 처리하는 거예요. 황을 넣어가지고 열을 가해주는 거지. 그걸 벌케니제이션. 왜 그러냐면은 이건 누가 하는지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벌칸이라는 게 불의 여신이야. 불의 여신. 아마 불 속에 들어가서 유황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 귀신처럼 뭐가 생겨나왔다 생겨나가지고 벌케니제이션이라고. 벌칸이라는 게 불의 신이거든. 그래서 화산을 벌칸으로 벌칸. 그래서 벌케니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왕 고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의 용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1800년대, 45년경, 그 다음에 뭐 1887년, 요때 근방에 자동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 자동차를 그냥 말이 끄는 마차를 타다가 엔진을 넣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맨 먼저 그 유럽에서는 벤츠라고 하는 차 요새 있죠? 벤츠가 사람 이름이야. 그 벤츠가 그 차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또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 또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벤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했는데 거기에 타이어를 고무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이어가 자동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타이어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요새 미국 차 같은 미국에서 이제 타이어 나오는 차는 굿이어 타이어라고 하는 차야. 타이어 공장이 굿이어야. 한국에서는 무슨 타이어가 있죠?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어디에 있어요, 공장이? 신탄진에 있잖아요, 그죠? 신탄진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라는 것도 있죠? 금호 타이어. 어떤 그 타이어. 근데 프랭크 사이벌링이라는 프랭크 사이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어 공장을 만들었어요. 타이어 공장. 타이어 만들고 그 타이어의 이름을 굿이어 타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회사 이름이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 회사 이름이 굿이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언제냐면 1898년도니까 굿이어가 고무에다가 황을 넣어가지고 불에다 쪼여가지고 꺼내면 고무가 되는데 그걸 발견하기 하고 나서 50년쯤 뒤야. 굿이어는 1860년에 죽었어요. 근데 굿이어는 그 고무를 그렇게 잘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국하고 뭐 또 기술 영국이 떼가고 특허 분쟁을 하고 어렵게 살다가 1860년에 죽었어요. 가난하게 빚도 막 지고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굿이어가 죽은 한 30년쯤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프랭크 사이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 안 적었는데 회사를 만들면서 이 고무를 만드는데 크게 공로를 세운 사람은 굿이어다 해서 굿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굿이어한테 그 기술 뭐 돈을 받은 거 그런 건 아닌데 회사를 이어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회사 만들면서 굿이어의 공로를 기리는 뜻으로 굿이어 타이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고무공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굿이어 타이어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차에 보면 굿이어 타이어가 많아요. 한국 차는 한국 타이어가 많고 그런데 한국 차도 수출하니까 한국 타이어가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타이어 뭐 불란서의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라고 그래요. 타이어 공장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타이어 공장들이 나오고 자동차가 막 개발되면서 막 자동차 시장이 넓어지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무가 만들어져가지고 고무줄 만든다고 쓰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장난감 중에서 고무 풍선 있죠? 고무 풍선, 고무 장갑도 있죠? 고무 장갑 집에서 쓰는 거 있죠? 설거지할 때 그냥 맨손으로 해요? 고무 장갑 끼고 해요. 요새는 비닐 장갑이 또 있죠? 그죠? 네. 근데 고무 장갑이 더 튼튼하고 그러죠. 오래 쓰고 씻어 또 쓰고 또 쓰고 하죠. 뭐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타이어 쪽에도 쓰는 거예요. 타이어에.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타이어가 있고 타이어 속에 뭐가 있었어요? 튜브가 있어요. 튜브라고 그러죠. 그죠? 튜브. 타이어 속에다가 튜브. 그러니까 튜브는 고무로 돼가지고 공기가 안 통해. 타이어도 고무인데 타이어는 찢어지기가 쉬우니까 거기다가 그 강철 그 가늘게 뽑아가지고 그 철사 선을 넣어서 타이어를 툭틀게 했어요. 그런데 강철이 들어가니까 공기가 새. 그러니까 속 타이어 속에 있는 튜브가 있어야 되고 바깥에 있는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썼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와 튜브 두 개가 있었어요. 자전거 보면 자전거 겉 타이어가 있고 속에 튜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강철 철사 대신에 그 나일론 계통인데 아라마이드라는 아주 그 벤젠링이 들어있는 그런 그 방탄 조끼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라마이드라고 하는 실을 그 실을 가늘게 한 실을 타이어 속에다 집어넣어. 그랬더니 공기가 안 새. 그럼 튜브가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튜브 없는 타이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이제 옛날에는 타이어가 속에 튜브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타이어가 바람이 새니까 안 샜어요. 근데 바람 안 새게 하는 튜브가 필요 없이 타이어도 바람 안 새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화학자들이 그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그 고무에다가 천연 고무에다가 생고무에다가 유황을 써가지고 벌케니제이션을 시키는 이 기술이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굿이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굿이어는 뭐 특허 경쟁 뭐 하면서 회사가 잘 안 되고 또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또 아들이 또 죽어.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60세에 죽었어요. 돈도 못 벌고. 그런데 30년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이어 회사 만나고 돈 엄청나게 벌어서 지금도 그 회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100년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타이어가 지금도 팔리고 있는데 그런데 굿이어는 좋은 거를 발명을 했어도 부자는 안 되고 어렵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히 실수로 난로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발견된 게 많아요. 지난번에 또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페니실린 만든 사람 얘기했었죠? 그것도 우연히 했어요. 근데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만은 노력을 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고 이걸 버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순간에 어떤 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발견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타이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고무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게 타이어가 없으면 안 되죠.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상륙을 하려면 타이어를 꺼내서 이제 바퀴를 빼가지고 상륙을 하고 또 올라가면 이제 그걸 또 이제 뭐 출국을 할 때 이제 막 그 바퀴가 달리다가 바퀴를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작동하는 비행기 타보셨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고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타이어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걸어가요. 타이어가 없으면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없으면 자전거도 못 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명한 그 사람은 어렵게 죽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일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캐로도스라는 사람이에요. 캐로도스. 근데 캐로도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듀폰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듀폰사.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그 캐로도스한테 우리 회사에 와서 연구 좀 하고 새로운 제품들 발명을 해달라고 돈도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교수하는 사람을 회사에서 끌어갔어요. 그래서 스타우딩거가 듀폰 회사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돈도 많이 대주고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듀폰 회사에서 연구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출근, 퇴근 시간도 없어. 마음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내 밑에 조수들도 조교라든 조수를 마음대로 써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듀폰 회사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1937년 정도야. 그때 스타우딩거가 이제 나일론을 만든 거야. 처음으로 나일론을 만들었는데 그 나일론 실이 나와가지고 그 나일론 실 가지고 여자의 스타킹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나일론이 없을 때는 스타킹이 없었어. 가늘게 얇은 실이 없으니까. 제가 무명 솜으로 만든 실이라든지 배로 만든 실 다 굵지 않아요. 그런데 나일론 소면은 가늘게 또 질겨. 그걸 신으면은 스타킹을 신어도 안 돼요. 근데 이 미국제 스타킹하고 국산 스타킹하고 가격 차이가 많죠. 스타킹 안 신었어. 모르시는가 보다. 옛날에 신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산 스타킹은 값이 비싸. 근데 그거는 아까 캐로도스가 만든 66 나일론이라는 거예요. 한국 스타킹은 카프라카고 만든 나일론 6야. 구미에 가면 코롱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죠. 거기서 나일론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건 나일론 6가 있고 나일론 6x6 두 가지가 있는데 캐로도스 나일론 6x6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드는데 가늘고 질긴 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캐로도스가 아니지만은 영국 가운데 아라마이드라고 하는 나일론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거기에 벤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벤젠. 육각형. 그런 아라마이드 만났더니 그거는 더 강해. 낚싯대 보셨죠? 낚싯대? 네. 그렇게 아라마이드로 되어 있어요. 낚싯대. 플라스틱 낚싯대. 그럼 아주 질긴 거지. 그런 걸 만들어서 방탄조끼. 나일론 실인데 아라마이드라는 그 나일론은 총알이 와도 총알이 못 들어. 방탄조끼. 옛날에는 그걸 강철로 총알이 오면 막으려고 강철로 옷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때는 무겁고 그랬었어요. 방탄조끼. 근데 지금은 나일론이 가볍다고. 가볍고 안전하고. 방탄조끼. 그래서 그런 방탄조끼라든 방탄 모자 같은 거를 만들어 쓰는 걸 나일론, 아라마이드라는 나일론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했는데 캐로도스도 40대 초반에 42살인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이제 와서 연구하다가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가서 연구하고 밤에 집에 가서는 잠이 안 와. 밤늦게 자려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게 되니까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와도 된다고 해서 와서 출근하고 이러다가 그 크로노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니까 알코올 중독된 남자하고 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되게 이혼시켜서 이혼해야 돼. 그래서 부인이 집을 나가서 이혼했어. 혼자 있어.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부인이 있어야 밥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줘서 술을 덜 마시는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가 부인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했어. 이 나이로 만든 사람 얼마나 끌리겠어. 만든 사람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 노벨상을 주고 싶어도 자살한 사람한테 못 줘요. 헤로도스는 노벨상을 못 줬어요. 그런데 나일론을 발명한 지 60년 되고 100년 되고 뭐 이럴 때 듀폰 회사에서 헤로도스의 후손도 거기 나왔더니 아무도 없어. 부인도 나가고 애도 안 못 나고 그랬으니까 헤로도스 형님의 후손이 있는 거야. 후손한테 선물을 아주 고가의 선물을 해줬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어쨌든 그 엄청난 발명한 그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하고 헤로도스는 행복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타이어에다가 이름까지 붙여서 굿이어 타이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지. 그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면은 100년 살기도 어렵잖아. 60년, 80년. 100세 살았는데 지금 굿이어가 타이어를 아까 만들었을 때 그거 고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방공을 만들었을 때가 39세 때예요. 39세 때. 1839년이야. 1939년, 2039년 아직 안 됐는데 100몇 년, 180년쯤 됐나요? 그러면 190년쯤 됐네. 190년. 그래도 190년 전에 그 굿이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이름이 굿이어가 죽었어도 이름이 남아있는 거지. 아까 얘기한 헤로도스가 죽었어도 헤로도스 이름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기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근데 그냥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름도 없어지고 다 아무것도 없어지죠. 어쨌든 부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죽으면 이름이 안 남아. 그러나 과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이름이 오래오래 남아요. 오래오래 남고 있고. 어쨌든 그런 굿이어 때문에 굉장히 고무가 많이 활용되고 이 세상에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어. 자동차가 있어서 편리해졌어. 비행기가 없으면 얼마나 미국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어. 지금 12시간만 가면은 미국 갈 수 있는 거. 그런 비행기가 나와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런 타이어를 만드는 생고무를 이제 재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브라질의 원산지인데 브라질 사람들 몰래 씨를 갖다가 영국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다가 열대 우림 지역이거든요. 브라질하고 비슷한 기후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고무나무를 다량 재배를 한 거예요. 고무나무 농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고무를 많이 생산해서 그렇게 썼었어요. 그렇게 기후가 맞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다가 팔고 그걸로 다이어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고무줄을 만든다든지 고무신을 옛날에 고무신 많이 썼잖아요. 고무신. 네. 고무신. 지금도 운동화 밑바닥 창을 모르겠어요. 고무를 했잖아요. 그런 고무를 쫙 풀었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일본이. 근데 그 일본이 이제 일본과 독일이 한 저가 있고 나머지 영국과 미국이 또 한 불란서 이렇게 한 저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은 나치, 일본은 천황 해가지고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 백남국 어르신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일본 시대 때, 일본 우리 통치 시대 때 요즘에도 뭐 여자들은 그냥 막 그냥 그 우연도 끌려가지 않으려고 막 결혼 밀치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막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령을 하고 한국을 점령하고 만주도 점령을 하고 다 중국도 뭐 난징 뭐 폭격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 아시아에서는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해요. 진주만 폭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미국을 폭격을 해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생고무를 수출을 딱 막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그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고무를 수입해야 그걸 가지고 유황을 넣어서 가황금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서 비행기 타이어도 만들고 자동차 타이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이 동남아시아 점령해가지고 딱 막으니까 고무를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수송작전이라든지 비행기가 안 뜨면은 전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한테 미국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큰일 났어. 그러니까 화학자들한테 우리 같은 화학자들한테 빨리 이 고무 생고무 안 만든 생고무 하지 말고 합성으로 실험실에서 고무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국가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독일이 합성고무를 만들었어요. 독일이 합성고무를.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 합성고무를 독일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과학자들한테 빨리 고무 합성고무 만들어라. 독일도 만들었잖냐.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성고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뷰타디엔이라고 하는 거하고 스티렌 이거를 섞어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예요. 폴리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합성고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합성고무도 똑같이 유황으로 가황칠을 하니까 천연고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만들고 비행기 타이어도 만들고 트럭 타이어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학자들이 연구해서 내온 고무를 뭐라고 하냐면 GRS. G는 거먼먼트 정부가 화학자들한테 얘기해서 만들었던 거먼먼트 러버 거기에 스티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부타디엔에 스티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GRS라고 하는 합성고무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국 타이어도 생고무로 천연고무로 타이어 만드는 게 아니라 합성고무로 만들어요. 거의 다 타이어는 합성고무예요. 합성고무에다가 생고무를 조금 집어넣으면은 탄력이 더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생고무를 조금 집어넣지 거의 다 전부 대부분이 다 합성고무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차도 많고 이렇게 해도 타이어가 뭐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고무로 합성고무. 만일에 미국이 화학자들이 합성고무를 못 만들었으면은 비행기가 뜰 수 있어 없어요? 뜰 수가 없어. 그러면 일본 사람이 항목을 왜 했어요? 강남국 씨? 일본에다가 뭘 터뜨렸어? 원자폭탄을 2개.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렇죠? 강남국 씨 어디야? 잘못 들으시나? 만나오셨나? 그래서 그걸 해놨어요. 해놔가지고 2군데도 떨어뜨리니까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해가지고
한국 하니까 결국 한국이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손을 들게 한 거는 누구 때문에? 미국의 과학자들 때문에. 합성모 만든 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또 원자탄도 마찬가지예요. 원자탄을 만들려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원자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라늄 알지?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이 있는데 우리가 옥천에 가도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북한은 더 많고 우라늄 광산이. 근데 우라늄 속에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동위원소. 그래서 동위원소 우라늄 235하고 238이 있는데 거기 235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핵이 붕괴를 해. 그 원자 핵이 붕괴할 수가 있어. 그게 원자탄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자연에서 우라늄을 채취하면 거의가 다 동위원소 가운데 핵 분해할 수 있는 동위원소가 조금밖에 없어. 그거를 농축을 해야 돼. 그래야 원자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핵발전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라늄 가운데 동위원소 우라늄 235 핵 분열을 하면서 핵 분열하면은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을 내면서 에너지를 내요. 핵이 깨지면서 핵이 분열되면서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오고 그다음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가 문을 덮여. 문을 덮여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어요. 터빈을 돌려. 전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그 원자 폭탄은 그냥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핵실험한다고 지금 그러죠? 핵실험 몇 번 하고 원자탄 만들 수가 있다고 북한은 핵보유분. 근데 그게 핵이 분열하는 거예요. 이제 폭발시켜서 핵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은 그 핵이 분열할 때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거를 천천히 나오게 감속을 시켜요. 천천히 나오게. 그래가지고 천천히 나오는 에너지를 물을 덮여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가 터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백년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그런 우라늄 중에서 동위원소, 핵을 분열시킬 수 있는 동위원소를 농축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 우라늄을 UF6를 만들어야 돼. 우라늄 있는데 불소를 넣어서 그래서 기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UF6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기체 속에. 그거를 관을 통과하면서 분리시켜서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관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테프론이라는 거예요. 테프론이라는 거. 테프론은 집에서 여러분들 프라이팬에 까만색으로 입힌 거 있죠? 네. 그런 테프론은 고분자 물질이긴 하지만은 그게 그 해롭지 않은 오면이 해롭잖아. 그리고 그게 아주 미끈미끈해. 그래서 달걀을 프라이할 때 달걀이 거기에 붙질 않아. 근데 온도가 보통 플라스틱은 100도만 넘으면은 다 녹고 그래요. 물론 더 높은 데서 녹겠지만은 그 테프론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은 360도까지 안 녹아. 특히 고온에서 안 녹고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질긴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튜브로 만들었으니까 그 튜브 속을 통과하면서 우라늄을 농축을 시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그 테프론은 지금 프라이팬에 많이 쓰고 있는데 프라이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우라늄 농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는 거죠. 그게 있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화학자가 없었으면은 그것도 듀폰사인데 나일론 만든 듀폰사인데 그 듀폰사가 없었으면은 테프론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원자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에다 터뜨릴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가 있어야 일본에 올 수가 있었고 또 원자탄이 있어야 일본에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과학자가
과학자가 그걸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물론 해방되자마자는 우리가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못 살아가지고 1년 국민소득이 60달러예요. 60달러. 지금은 얼마죠?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난한지. 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시골에서 딸을 낳으면은 딸을 공부를 못 시켜. 서울로 뭐 보내는 거예요? 가사도우미 보내는 거예요. 아들만 하나 가르치는 거죠. 아들만. 시골에서 다. 딸들은 다 서울에 가서 가사도우미. 옛날에 가사도우미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식모라고 한 식모. 식모라고. 지금 가사도우미인데. 그걸 이제 처녀들을 다 서울로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열이 한국에 높아가지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도우미가 하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공장. 섬유 공장. 우선 처음에는 가발 공장을 만들었어. 가발 공장을 만들었는데 가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누구야? 아가씨들이지. 아가씨들이. 예, 그런데 이제 1982년도, 81년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야. 그때도 한국이 이제 막 이제 공업화가 돼가지고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흑백 텔레비전.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우리나라 좀 발전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흑백 텔레비전 만들 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은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은 또 휴대폰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흑백 텔레비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 팔으면은 이득금이 1달러가 1달러. 지금 돈으로는 1,200원. 1,250원, 60원 되죠? 그 당시 때는 환율이 400원 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얼마 더 안 되는 거죠. 400원 정도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여자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 조립을 하는 거야. 쫙 컨베이어 벨트에서 쫙 조립을 하는데 이게 여기 끼고 그 다음에 가면서 또 끼고 하면서 빙빙 돌아가는데 그러다가 딱 멈춰야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전자에서 텔레비전 만드느라고 막 해가지고 그거를 공사하다가 이제 딱 정전하고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많이 칠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 다 갈 수가 없어요. 여자들 가는 일인데. 근데 가다가 화장실 성공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못하면 그냥 참고 와서 또 다음번에 또 가고 이러면서 만들어가지고 한 대 팔으면은 1달러 번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 제가 왜 들었냐면 제가 이제 눈이 나빠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받고 제가 고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박사를 받고 미국에 유네스다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포닥을 가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우수한 과학자를 뽑아가지고 미국에다가 가서 연구하고 와서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지원해줬어요.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는 과학재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뽑혔어요. 전국에서 이제 10명을 뽑았던 것 같아요. 10명을 뽑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10명 합격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미국 가는데 과기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과기부 장관이라고. 그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래 우리한테 축하한다고 미국 가서 연구 잘하고 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저뿐이 10명 젊은 과학자들한테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달에 1,500불을 주는 거예요. 매달 1,500불. 그러니까 1,500불을 주는데 이 1,500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돈은 우리 아가씨들이 텔레비전 만들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렇게 참아가면서 이걸 해서 버는 돈인데 그게 1달러인데
1,500대 팔아야 1달러가 나오는데 그걸 한 달에 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연구하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때 가니까 이제 미국에 칼라 텔레비전도 있고 그럴 텐데 제일 유명한 텔레비전이 일본 텔레비전이야. 일본 텔레비전. 그런데 한국 텔레비전은 막 반품이 나와요. 나쁘다고 반품이 오는 게 삼성 TV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아주 삼성 제품이 열악했었어요. 40년 전에는. 일본 소니가 아주 최고였었어. 소니 들어봤죠? 네. 지금은 삼성 게 더 좋아. 그런 거보다. 삼성 더 잘 팔리고. LG 거가. LG 가전제품은 LG가 더 좋죠. 일본 거보다 훨씬 더 좋죠. 소니. 네. 그래가지고 그런 그렇게 어렵게 그 미국에서 하면서 한국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산업화를 하고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애썼는데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고생시키고 막 텔레비전 발전시키고 막 이 과학 발전시키고 하는 그 공로가 조금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요새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좀 덜하는데 정권 바뀌기 전에는 진보는 박정희 독재자 하면서 막 혐오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아니었으면은 한국이 발달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그때 독재하고 할 때 상황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서 자금을 들여왔어요.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 전쟁의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쟁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안 주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청구권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받아다가 돈으로 받지 않고 기기로 받았죠. 기기. 그 과학 기기. 내가 박사를 받았었던 그 NMR이라고 하는 요즘에 MRI라는 거 있죠? 근데 NMR이라고 과학 시험실에서는 그게 있어야 어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화합물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그걸 썼어요. 써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 쓴 게 이 고분자 물질 중에서 불에 늦게 타는 난연성 고분자, 어려울 난자죠? 난연성 고분자라고 해요. 그 고분자 물질을 합성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냈어요, 최초로. 그래가지고 미국의 학회지에다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에 나온 거예요, 미국의 학회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실험해가지고 미국 학회지에 실을 정도면은 그 NMR이라고 하는 기계가 없어서는 안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썼냐? 그 학교마다 이제 그 청구권 자금에서 오는 그 기기를 그거를 받아가지고 고대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험해서 논문을 써서 미국에도 실었죠. 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 그런 논문, 좋은 논문 썼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서 이제 초청을 하고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1,500불을 한 걸 받고 미국 대학에서 또 500불을 또 준대. 2,000불을 받고 2,000불이면은 그냥 월급쟁이만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월급쟁이만큼. 연봉이 2만 불 넘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가난한 나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그냥 다 서울에 가서 뭐 그 처녀들 들어와서 이렇게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한 거예요. 3만 불 시대가 됐고 세계에서도 알아주겠어요. 어제 칸느 영화제에서 상 탔죠, 그죠? 네. 감독상. 무슨 영화예요? 무슨 영화죠? 나 이거 제목 잊어먹었네. 뭐 무슨 이별? 원하는 이별인가? 무슨 이별이에요? 이별.
어쨌든 그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과학 발전을 많이 한 것을 시켰다. 그 공이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 했고 그것도 일본에서 그 받아서 한 거다. 근데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청구권 작업하지 말고 그냥 일본에서 전쟁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유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뭐 이제 위안부라든지 강제 노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는데 일본하고 좀 갈등이 생긴 거죠.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도 학교 다닐 때인데 간호사, 광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기계를 만들고 이러려면 돈이 있어야 돈이 없는 거야 달러가. 그런데 돈을 한국에 꺼주질 않아. 왜 안 꺼줘? 한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독일 광부를 대학교 나온 사람부터 가서 광부로 독일 보내요. 그럼 광부가 독일에서 월급 받아 안 받아? 받으면은 그 월급을 주게 되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꿔준 거예요. 독일에서. 근데 광부만 가다가 광부만 안 돼. 근데 간호사도 보냈어. 간호사도 보냈어. 그래가지고 간호사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이제 가서 일하면서 간호사들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담보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꿔준 거야. 그래 가지고 공장도 짓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공장도 짓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한국이 발전이 된 거지.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한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 더운 나라에 중동에 가서 우리가 건설도 하고 막 그랬어. 그죠? 그래가지고 어렵게 가서 돈을 벌어다가 한국에 넣고 또 월남전쟁을 있었잖아요. 월남전쟁. 거기 또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 납품은 한진이라고 대한항공 이런 회사가 월남에 가서 수송하는 데 활용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선배들이 고생을 해서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거기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 교육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고무를 합성 고무를 만드는 것도 있고 원자탄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우리 그 프라이팬에 붙이는 그 테프론이라고 하는 저기를 고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한국도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또 선배들이 고생해서 된 거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해주고 과학자들, 과학을 한 사람들, 또 선배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꼰대라고 그러고 무시해. 꼰대들이 애쓴 거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자꾸 갈라치기 하지 말고 합심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